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뤄드릴 거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이 중국 쪽에서 호재를 터뜨려줬잖아요. 전격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도였는데 이 때문에 아시아, 유럽, 뉴욕 증시까지 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우선 중국 경기 부양의 일환인 이런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지급 준비율은 그 은행이 고객들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좀 쌓아둬야 하는 자금 비율인데요. 이것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양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중국 인민은행이 이러한 부양책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6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써 대형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이제는 12.5%로 변경이 되고요. 중소은행은 10.5%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로 약 8천억 원 위안, 우리나라 돈 133조 2천억 원 수준의 자금이 좀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의 이번 지준율 인하 조치는 다가오는 춘절 자금 수요를 지원하고 최근 좀 심각한 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그런 급격한 신용 경색을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그 한 증권사는 이번 그 춘절 기간에 약 1조 5천억 원 위안 수준의 단기 자금 증가를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요. 인민은행도 이번 지준율 인하가 통화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고 명절에 대비한 그런 유동성 확보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준율 인하와 관련해서 향후 두세 차례 추가 인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인데요. 네. 그 이유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인 5%대로 지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2조 1,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 정책이 뚜렷하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그런 성장 둔화 속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 이후에야 중국의 그런 은행 지준율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8천억 위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돈으로 133조 원,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장 유동성이라는 부분으로 또 주식시장이 올릴 수도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시장은 앞으로 많이 좀 올릴 수 있을지,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대비를 해야 할 영역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이번 지준율 인하는 말씀하신 대로 네. 시중의 자금을 또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금 수요가 물론 춘절을 위한 것이겠지만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특히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의 그 1단계 합의와 더불어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치에는 더욱더 중요한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국 시장을 전망을 좀 해본다면 일단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반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원인으로는 일단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장 개방, 여기에 미중 간의 갈등 완화, 그리고 그 MSCI와 FTSE 지수 편입으로 인한 중국 주식 수요가 풍부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그 과거 상해 증시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인 PER 한 12.5배 도달은 물론 여기보다도 소폭 상회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를 지수로 좀 환산을 해보면 지수 3,300선 전후에 등락이 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작년에 항상 박스권을 지금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최근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시장 내에서 투자 유망 업종은 올해 그 산업의 획기적인 재편이 기대되는 5G 투자와 관련된
업종이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그 시장 대개방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업종,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제조 국가에서 수요 국가로 좀 전환되는 과정에 수혜가 예상되는 신소비 관련주가 유망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소비 관련주 뭐 구체적으로 좀 구분해 본다면 중국도 이제 그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할 예정인데요. 2018년 2.4억 명 수준에서 1인 가구가 2030년에는 3억 명으로 증가하면서 간편하면서도 개인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컨텐츠, 면세점, 레저, 패션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노인 인구 역시 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런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산업도 유망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사실 중국이 지금 가계 자산 증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최근에는 한한령 해제 분위기에 편승해서 중국인이 크게 입국 인수가 늘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바운드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도 국내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G, 금융, 소비주, 중국 시장에서 투자가 유망하다고 하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산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드릴 텐데 웨어러블 말씀드립니다. 무선 아이폰인데 애플의 에어팟이 이제 유명합니다.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콩나물 디자인 같다라고 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풍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에어팟 2세대 그리고 프로까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량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웨어러블 시장에서 사실 에어팟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네, 볼 수가 네. 있겠는데, 먼저 그 웨어러블 시장은 말 그대로 몸에 이제 착용할 수 있는 기기들의 시장을 말하는데,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웨어러블 시장의 규모는 약 43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최근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에 그 웨어러블 기기의 출하량이 8,45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95% 지금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 점유율은 지금 무선 이어폰이 48.1%로 1위를 차지했고, 22.7%를 기록한 스마트 밴드가 2위, 그리고 20.9%를 기록한 스마트워치가 3위를 차지했는데, 특징적인 점은 무선 이어폰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체별 점유율은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과 또한 애플워치로 유명한 애플이 35%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그 미 밴드로 좀 유명한 샤오미가 14.6%로 2위,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9.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그 애플의 점유율은 네. 향후에도 좀 압도적 1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애플의 에어팟의 기능이 점점 더 향상되면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에어팟 프로가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에 그 에어팟 매출이 약 6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2배 이상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애플이 이끌고 있는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의 소비가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웨어러블 시장에 가파른 일단 성장세가 기대에 따라서 국내 하드웨어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역시 웨어러블 라인업을 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 국내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도 웨어러블 시장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 뭐 시장 규모가 작아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서서히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투자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웨어러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팟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국내 부품 업체들보다 새로운 먹거리, 성장 여력이 생긴 거니까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국내 관련 부품주의 영향력 확대 이런 부분도 기대감 있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만나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